월전 장우성은 현대 한국화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작가입니다. 그는 사회 전반은 물론 문화와 미술의 전면적 서구화가 진행된 20세기의 상황 속에서 전통시대 문인화의 미의식과 표현 방식을 계승, 발전시키며 자신의 작품 세계를 일구어 갔습니다. 이는 현대 한국화 작가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한 하나의 경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월전의 작품 세계에 있어서 영모화, 즉 동물 그림은 중요한 장르였습니다. 과거 문인화에서 볼 수 있듯이 변화감이 풍부하고 활달한 먹외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넓은 여백에 배치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또 그려지는 대상을 세밀하게 그리기보다 그 특징을 요점적으로 파악해서 그려냈습니다. 여기에 그는 새롭게 사실적인 표현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본격적인 작품의 제작에 앞서 대상의 형태를 정확하게 반영한 스케치와 다음 단계에 해당되는 초본을 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대의 문인화에서 볼 수 없었던 사실성이 커졌고 비례도 좋아졌으며 시각성도 강화되었습니다. 월전은 이러한 새로운 표현 방식의 영모화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렸지만 보다 비중을 둔 것은 이를 통해 세태를 풍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월전은 초기였던 1930년대부터 소, 갈매기, 백로, 부엉이 등 다양한 동물 그림을 그렸습니다. 조춘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초기 동물 그림에서는 사실성과 장식성이 두드러집니다. 당시 월전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적인 묘사를 위해 몇 차례 동물원에 방문하여 갈매기를 스케치하기도 했습니다. 갈매기는 추운 겨울에도 활동하는 새여서 엄동설 안에 스케치하는 데도 별 지장이 없었다. 삼각대에 앉아서 하루 종일 철조망 속에 갈매기를 스케치하느라 손끝 발끝이 다 얼어붙었다. 철조망에 붙어 앉아서 갈매기의 모양도 살피고 털 색깔도 눈여겨봤지만 그보다도 움직이는 모습을 잡느라 무진 애를 썼다. 앉았을 때, 날 때, 먹이를 쫄 때의 모습이 각각 달라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스케치한 작품은 수백 장에 달했다. 과거의 작품이나 판화, 화보 등을 참조하여 정형화된 동물을 그리던 조선시대와 다른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20세기 전반 서구 미술의 영향을 받아 동아시아 전체에서 등장했던 흐름이자 특징이었습니다. 월전은 사슴, 양, 고양이, 개, 쥐, 침팬치, 여우 등 다양한 길짐승을 그렸습니다. 그가 그린 길짐승 그림 가운데에는 푸르른 들판에서 한가롭게 노니는 모습이 담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회 풍자적 의미를 담았습니다. 특히나 침팬치는 다른 화가들은 좀처럼 그리지 않는 독창적인 소재인데 그는 이를 통해 인간의 도덕적 타락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월전은 장수의 의미와 결부되어 그려지던 고양이를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룬 노묘에서 볼 수 있듯이 강한 시사성을 내포한 동물 그림도 그렸습니다. 고양이의 짐승됨은 사납고 날랜 기상과 도둑질하는 놈을 내쫓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고양이가 한번 외쳐대면 아마 세간의 일체 도둑쥐 같은 몰입애들이 다 물러가리라고 여긴다. 라는 화면 위의 글은 그 의미를 전해줍니다. 이는 동물에 빗대어 인간 사회의 비열함과 천박함, 온갖 부정부패가 팽배한 서글픈 세태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월전의 의도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림으로 그려진 우화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월전 우화이고 월전 우화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새 가운데에서도 월전이 가장 많이 그린 것은 학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나는 모습, 가드콜, 구의 행동, 잠자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다른 화가들이 표현하지 않았던 학들의 다양한 생태를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 그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학은 가장 좋아하는 새로서 몸이 희고 머리에 단정이 곱고 다리가 훤칠하여 그 외모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한 잘생긴 모습이 우선 내 마음에 든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이 내 모습이 학을 닮았다 하여 더욱더 좋아진지도 모른다. 스스로 생각할 때 비관하지 않는 내 체질과 번잡한 것을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학은 십장생에도 들어가 있는 장수하는 새로서 잡새들과 휩쓸리지 않고 고고한 자세를 지니고 있다. 나는 항상 세속을 벗어난 고귀한 경지와 상서로운 기분을 표현할 때 학을 그린다. 월전이 장수를 상징하던 상서로운 새인 학을 시끄러운 세상을 피해 자연에 숨은 은자에 빗대어 그린 것입니다. 또한 그의 별명이 학일 만큼 학 그림은 그의 자화상의 다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월전은 앵무새, 기러기, 까마귀, 참새, 백로 등 다양한 새를 그렸습니다. 새의 해부학적인 특징이 잘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축법을 적용함으로써 이를 박진감 넘치게 그려냈습니다. 이는 세밀한 선과 짙은 채색으로 얻은 효과가 아니라 먹의 점, 선, 명과 그 퍼짐을 적절히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적절히 살린 여백이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이를 통해 사실성과 표현성이 조화를 이룬 화면을 완성하였으며 여기에 월전은 화면 한 군데에 시를 적어 작품의 의미를 극대화했습니다. 비상을 보면 군백색의 점을 바깥쪽에 찍고 가운데를 여백으로 남겨 그려낸 달도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여기에 월전은 화면 우측에 앞 반려들과 이어져 옛 산천을 지나고 또 지난다. 북방 변경의 요새를 한 줄로 가로질러 말리박 푸른 구름 속으로 사라진다는 시를 적어 작품의 서정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보통 갈대와 함께 그려지며 노후의 편안함을 상징하던 기러기를 새로운 의미와 성격으로 재해석하는 월전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인화의 이상적 경지로 여겨졌던 시, 서해, 회화의 융합을 추구하고 이루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는 농약에 오염된 고기를 잘못 먹고 죽어가는 백로를 그리는 등 주로 상서로운 의미로 그려지던 새를 사회 비판적인 것으로 바꾸어 그리며 영모와의 경계를 확장시켰습니다. 월전은 풍요로움의 상징인 물고기와 개구리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세태 풍자적인 소재로 바꾸어 그렸습니다. 특히 황소개구리라는 소재는 누구도 그린 적이 없던 것입니다. 월전은 뱀을 먹는 황소개구리의 모습에 빗대어 서구의 문화와 문물이 기존의 것을 잠식해 들어가는 폐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월전이 그린 물고기와 개구리 그림은 공통적으로 넓은 여백 속에 불균일한 선과 담체를 이용하여 간결하게 대상을 그려냈습니다. 그 자체의 외모의 특징은 잘 반영되어 있지만 기존의 작품들에 비해서 표현성이 한층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다 긴 재발을 적음으로써 작품의 의미적, 구상적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작품상에서 재현적인 측면, 시각적인 측면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셈입니다. 이렇듯 월전이 그린 동물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예찬이자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담긴 작가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 느낌을 담아내고 또 전달하는 매개체였습니다.